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적을 붙여놨네요. 부적 좀 보여주세요. 이 부적을 보잖아요. 이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어요. 백사동토부인데 저거는? 네, 그때 제가 삼지풀이 하면서 받은 건데, 이게 지금 원래 2장 더 있어요. 오색천 된 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글씨가 중요한 거라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보자님 비싼 돈 주고 하셨나요? 네, 부적은 4장인가 5장에서 10만원 준 것 같고요. 삼지풀이는 300만원인가? 삼재를 300에 주셨다. 가족을 다 하셨나요? 제보자님 혼자만 하셨나요? 저하고 아이하고 남편하고 했는데, 아이 이름도 팔았거든요. 명다리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을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팔아야 된다. 뭐 사주가 세서. 제가 그거 경험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팔았으니까 이름 안 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이 뭐였나요? 그 이름이 파는 거는 이름을 그냥 무당하게 뭐 팔아서 뭐 한다고 했는데. 수양아들 삼아라? 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그대로 원래 쓰던 이름을 쓰고 있고. 근데 제보자님 그 부분에서 좀 뭐라고 싸울 건 아닌데 그래도 아이 쪽 일이면 기억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제보자님. 네. 네. 아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애기 인생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팔으라고 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좋은 네. 사주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네,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걸 정신 못 차리세요? 그 부분에서 좀 사주가 날석이 좋긴 한데 네. 남편이랑 자주 좀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좋은 사주고 팔자라서 이름을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조금 어질어질한 사연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무속인 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를 하지 말고 네네. 일단은 제보자님 사연만 일단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편하게 일단 한번 둘러봐 주세요. 네, 여기가 현관이고요. 여기가 아이 방이거든요. 아이방. 아이 따님? 네, 딸이. 저기는 이제 침수란다. 그 비가 좀 살짝 있네요. 네, 오케이. 네, 누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이 되게 커요. 대표님 가면 안 되겠다. 여기는 대표님 가면 큰일 나겠다. 야. 쓰러지겠는데. 9억이고요. 근데 부적을 또 어디다 붙였어요? 장롱 아니면 옷 막 이런데? 아니요, 그 벽에다가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 된다고 해서. 그거 말고도 또 뭐 안방에 했어요? 부적만 했었어요. 하고 삼재풀이하고 아이 이름. 잠깐만요. 이불 원래 저희 거 떨어져서 가지고 왔고, 하나는 지갑에 있었고 다른 한 개도 아이 방에 있었는데 그게 분실이 됐어요. 어디 갔는지 분실.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잘 된 거일 수도 있죠.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한 4년 반 4년 전것 같아요. 전. 근데 버려도 상관없어요. 시간 좀 오래 네. 돼서 그거는 저희가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전원주택인가요? 아니요, 빌라입니다. 오, 근데 크다. 제보자님 이쪽이 그 가까우신 분이나 지인이나 가족분 중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 계세요? 네, 있어요. 하지마. 저희 시댁도. 제보자님 잠시만요. 왜? 제가 뭐를 봤는데 온몸이 여기 에어컨 라인에서 우측으로 돌릴 때 온몸이 다 꺾여 있는 형체. 하지마. 그래서 여쭤봤었던 거. 지인도 교통사고 나서 한 분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고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요? 뭐? 바로 돌아가셨죠? 즉사. 네, 맞아요. 두 분 다. 현관 맞은편에 제가 이쪽에서 좀 싸한 기분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이쪽이 이제 안방이거든요. 근데 되게 단초롭네요. 뭔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다 버렸어요. 왜요? 너무 복잡해서 다 버렸어요. 제보자님 마음이 좀 약간 어수선한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안방 문 바로 뒤에 여기 작은 화장실이 있거든요. 오, 잘 숨겨놨네. 여기는 좀 정리도 안 해놔서 괜찮습니다. 이 집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차. 그럼 이 집에 들어와서 1년 지나서 부적을 했고? 이 집 들어오고 1년 되기 전에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이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당직기를 신청하게 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집 들어오고 나서 생겼던 일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자꾸 남편을 죽이고 싶다던가 이런 마음도 좀 들었고요. 잠깐만, 결혼은 몇 년 차세요? 9년 차 된 것 같아요. 9년 차, 네, 확인. 그러고 있는 와중에 꿈 좀 자주 꿨어요, 여기 오고 나서. 네. 그래서 자는데 제가 꿈에서 길을 잃었어요. 네.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데려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 데려다 준 집이 시댁이에요. 그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네. 그런 꿈도 꾸고 또 며칠 지나서 또 꿈에 제 아는 지인 언니가 무당이신데 그 삼재풀이 해주셨던 무당분, 그 무당분이 저랑 대화를 하는 꿈을 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아는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서 그 언니 방집을 방문하니까 그때 그 언니가 이거는 예시다. 뭐 조상도 얽혀 있고 쟤한테 칠성줄이 있다. 그리고 아이도 뭐 사주가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서 이름도 팔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삼재풀이도 하고 아이 이름도 팔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꿈도 뭐 그렇게 자주 안 꾸고 잘 지냈어요. 지금 현재로부터 3년 전에 저희 시댁의 큰 집에 큰어머님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차 사고가 났어요. 그 차량이 음주 차량이에요. 저희가 이제 길목에 나가려고 정차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날 자리도 아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박아버려가지고 저희 차는 폐차가 됐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연이겠지만 생각을 했다가 2달인가 3달 뒤에 저희 엄마도 차 사고가 났어요. 죄송한데요. 네, 혹시 집안에 술 네. 먹고 나가서 돌아가신 분이 누굴까요? 술 먹고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형님. 지금 한 4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엄마한테 못 들어서 돌아가신 건 전 그러니까. 가족 중에는 아버지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술 냄새가 근데 너무 이게 확 계속 풍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술 먹고 나가서 돌아가신 분 그게 가족 그건 말고 다른 모르겠어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술 먹고 돌아가셨다라기보단 제 몸에 그 죽은 지인이 붙어 있다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술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근데 배달 오토바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내 몸에 붙어 있었는데 걔도 이제 보내줬었고 삼재풀이 하면서 삼재풀이 하면서 그 어떻게 지인은 보내요? 보낼 수가 없을 건데 그거 하면서 뭐 저보고 뭐 저승사자를 불러서 기도라 있어라 그러고 쟤 술 좋아하네 그러면서 무당분이 이렇게 막 술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했었어요. 그때. 술 냄새 계속 나고. 작년 10월쯤에 저희가 전세 사기인 사실을 알았고 연속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죽은 아버지가 꿈에 나오기도 하고 며칠 전에 저희 친언니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저희 친언니의 꿈에도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 밥 달라고 하더라. 제가 당직기 신청하고 고장난 뽀로로 장난감도 올리고요. 또 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와서 밥 달라는 꿈을 꿨고 꿈 깨고 나서 다시 잠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차 사고 나는 꿈을 꿨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네. 제보자님이 그죠, 지금 네, 네. 해결 안 된 일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외적으로 본인 현생에서 해결 안 된 일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된 거요? 뭐 보통 교통사고 나는 꿈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해결이 안 된 일들도 많고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심적 네네.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전세 사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그렇게 크게 뭐 안 쓴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겠지만 심하게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좋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고 며칠 전에는 제가 임신을 해서 진통을 느껴서 어떤 남자분이 병원에 데려다 주는 꿈도 꿨고 꿈에서 이 꿈 전에도 저희 친언니가 하는 말이 제가 언니 꿈에 임신을 해서 출산하는 꿈을 꿨대요.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아이 7살이에요.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을 보긴 볼 건데 보기 전에 잠깐 좀 넘겨 네. 짚어갈게요. 자, 네.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서 저희하고 오해를 풀어야 돼요. 무조건 무당의 적은 무당이라고 무당이 한 거를 다른 무당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전형적인 저희 방송이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삼재풀이를 했어요. 삼재풀이 하면서 네.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 명다리를 올리거나 이름을 판다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팔았을 때 아이의 상태는 그 이후로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졌으면 어떤 부분이 안 좋아졌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 이후로 아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아파요. 쉴 틈 없이 계속 아파요. 그러면 아이가 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좀 됐긴 했는데 아이가 네. 여기서 이제 자려고 저희랑 누워있으면 네. 이쪽에서 엄마 저기 뭐야 뭐 있어 무서워 이런 말을 한 2-3-4번 한 것 같아요. 뭐 아저씨나 검은색 뭐 이런 거? 뭐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저기 뭐 여기 있다. 천장에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불빛 때문에 불을 끄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럼 아이가 뭐 딴방에서 혼잣말 하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있죠. 저는 이게 이쯤 되는 아이들이 다 이제 혼자 외동딸이니까 혼자 놀면서 대화하는 걸로 저는 지 혼잣말로 이렇게 노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뭐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돼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아이는 안 다쳤죠? 네, 아이도 다쳤죠. 그거 뭐지? 카시트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네. 카시트가 다 날아갔어요. 차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네. 넘어졌는데 이마 중간
중간에 여기가 좀 많이 부어 올라왔어요. 아,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네. 멍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CT하고 다 찍어봤는데 다른 이상은 없는데 좀 그렇게 다쳤었고 저는 이마에서 피가 났고 허리 디스크 생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딱 이 부분이 제일 네. 궁금해요. 이름이 뭐 한문풀이 하면 뭔데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름 때문에 팔았단지 사주 자체가 그냥 몇월 몇생 몇 시생으로 태어나서 이름이 좋으니까 팔으라고 한 건지 뭐 때문에 이름 자체가 좋아서였어요? 그냥 말했듯이 태어난 시나 뭐 이런 게 좋아서였어요? 그 무당 그거 얘기 안 했죠? 네, 안 해주셨어요. 그냥 저는 그냥 팔자가 이거는 좋아서. 이렇게 생각 들어요. 네. 그냥 옵션 붙여갖고 돈 부풀려서 받으려고 한 거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게 잘못 팔았어 이거는. 그리고 아이 이름은 함부로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팔라고도 안 합니다. 아이가 계속 까닭모를 병에 계속 걸리거나 잔병 치레가 너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이의 사주를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가 아이 이름을 풀어서 다시 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삼재풀이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받아갖고 풀어주고 뭐 술을 좋아하는 죽은 지인이 붙었는데 얘를 천도를 시켜주겠다?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그 무당이 솔직히 무언가 말에다가 살을 붙여갖고 돈을 부풀려서 삼재풀이를 하려고 한 것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줍잖은 무당이 네. 어줍잖은 짓을 하다가 이게 일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고 배운 거지, 이름 팔아라 그쵸. 뭐 이런 거를.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안 팔았어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팔았는데 이렇게 벌어놨으면 판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하면서 그분이 제 성격이 문제라고 많이 하셨거든요. 할아버지 분도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뭐 안 좋다라고 해서 저는 그 하고 나서 진짜 내가 문제인가. 사람을 만들어놨네. 그래서 좀 많이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기울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제 탓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 울지 마세요. 좋다고. 왜냐면-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전혀 왜냐면- 아닙니다. 그 전형적으로 탈 잡은 거예요. 탈 잡은 그 무당이.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애기 이름을 팔았다고 제보자님한테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보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못 되자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맞죠.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진짜 하고 나서 와서 집에 아이 머리맡에 생수 하나 올려두고 절을 3번 하고 또 부엌에 소주 한 병 하고 생수 한 잔 떠놓고 절을 3번 하라고 이렇게 3일인가 4일 동안 했었거든요. 에?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명을 제대로 그걸 뭐 들었어요. 아이를 뭐 숭배를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제보자님은 가족과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 무당한테 속아서 당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보자님 절대 울지 마시고 죄책감 듣지 마세요. 제보자님은 탄사 하나만 더 줘. 네, 답답해. 잘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제보자님 절대 죄책감 자야야 제보자야. 울지 마세요. 왜 제보자님 잘못이야 이거를? 절대 아니에요. 제보자님 네. 잘못 아니세요. 울지 마세요. 제보자님 일단 울지 말고, 제보자님은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네, 사기당한 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지, 허접한테 당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당한 거기.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약간 현관문에서 했던 거는 제보자님 너무 휩쓸렸다는 거야. 네. 휩쓸렸다. 확 휩쓸렸다는 거야. 꿈도 너무 자주 꾸고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꿈을 좀 덜 껐다 해야 되나 안 껐다 해야 되나? 근데 그 이후로 좀 지나고 나서 가위 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가위다. 그거를 좀 느껴서, 제가 원래 가위 잘 안 눌리는 타입이거든요. 한 번 가위 제대로 눌린 적 있는데 공기청정기 소리가 그게 귀에서 크게 느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심하게 가위를 눌렸고.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팍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보자님이 집에서 겪은 사연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는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직기가 이제 무당들의 피해를 원상대로 복구하는 이제 복구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이가 만약에 안 꼈으면 이거는 저희가 신경 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이가 껴있으니까 일단은 들어가서 저희가 보긴 할 건데, 그래도 저는 귀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보자님이 어느 순간부터 뭐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아이 초점으로 저는 생각을 할 건데, 이름 판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저도 이름을 팔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을 판다는 거는요. 아이의 이름, 그러니까 이 세 글자가 언제 몇 시 몇 분 어느 날짜 음력으로 뭐 양력으로 뭐 언제 태어났고 그다음에 그 한문풀이를 해가지고 그게 오행이 어떻게 되고 더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 파는 거거든요. 이름이 너무 황금적으로 좋잖아요. 너무 좋으면요. 기가 네. 너무 세다 그래요. 그게. 그럴 경우에 갖다 파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은 이름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최고가 되거나 아예 네. 망가져서 그냥 그지로 살던가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남들과 비슷하게 짓는 거거든요. 똑같이. 네. 근데 이제 뭐 네. 그런 내용이 아닌 상태에서 이름을 갖다 파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을 판 건지 사주를 판 건지 아니면 아이의 운을 가져간 건지 뭐를 가져간 건지 몰라요. 명을 가져간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네. 했는지 그거를 제보자님이 기억을 해야 돼요. 맞죠.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네. 했는지 생년월일까지 적어가지고 이름까지 적었는지 내가 지금 네, 생각하고 다 있는 했어요. 다 하고 네네. 아이 사주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도 하는 게 맞다. 이런 너무 식으로 좋은데 왜 해서 팔아? 아, 기가 센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왜 팔아? 네, 그래서 너무 좋아도 안 좋다. 뭐 뭔 그래서 소리야? 아빠랑 부딪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천륜이 어떻게 부딪힙니까? 천륜이 사주적으로 천륜이 부딪힐 수 없죠. 당연히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아빠는 또 딸아이가 외동딸이니까 이뻐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나와서 뭐 이렇게 부딪힐 수는 있는데 천륜이 부딪히는 경우는 없죠.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저희가 제보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 잡아주는 거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아, 제보자님이 뭐 모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죠. 네, 오케이 하면은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서 또 당한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도 답답하고 제보자님이 안쓰러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보자님이 뭘 잘못했겠어요. 당한 거밖에 없는데. 맞죠. 저희는 보고 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한번 저희가 또 이혼 중에 나가 있거든요.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얘가 현관문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저희가 빠르게 부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제보자님 그리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미리 안 하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보자님 잘못한 거 없고 제보자님 그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우리 팀원하고 교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펜토마트 부적팀의 벤진이에요. 자, 뱅진입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저는 구독을 안 눌렀어요. Sorry. 이사 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공격적이고 감정적으로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사 오기 전에는 따뜻한 가장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이사 와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그런 말들을 하면서 싸움이 되기 시작했고 여기 제보자님께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칼을 보고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칼로 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에는 커가면서 되게 신경질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렇다고 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무언가가 타겟을 삼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편분께서 잠을 따로 자는데 바로 지금 제 뒤에 여기서 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는데 여기에 평상시 생활을 하는데도 소름이 많이 돋고 여기 말고 외적인 데에서는 편두통을 못 느끼는데 여기에 누워서 잘 때만 편두통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도 똑같이 편두통이 나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남편분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보자님께서의 특이사항은 어렸을 때 담장 위에서 초록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을 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그 귀신 경험이 있다고 하시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잘 자라고 이렇게 두들기는 느낌이 나가지고 눈을 떴더니 손이 갑자기 쓱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가 좀 특이한데요.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는데 20년 뒤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래서 찾아뵈야 되지 않냐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제 가정 내부적인 상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냥 혼자 돌아가셨고 무용고자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보자님의 어머니께서 꿈을 꿨는데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꿈에 나와서 아들을 좀 걷어달라라고 얘기해서 걷어드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뒤에 그 아버지를 안치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또 꿈에 나와서 고맙다라는 꿈을 꿨다고 하시는데 그 후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모르는 사람들을 단체로 끌고 와가지고 밥을 달라라는 또 꿈을 꿨다고 하고 그리고 새벽 2시경에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한 번에 깨져버렸고 12시만 지나면 제보자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벽 쪽에서 쩌적쩌적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탐사는 바로 고스트 튜브를 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키워드를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뱅진 씨가 생각할 때는 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스팟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알량한 경험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촉을. 일단 지금 집 구조가 굉장히 신기한데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면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아, 그죠. 뭐 인형,
인형, 안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옷방, 그 다음에 아이의 장난감 방이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다 몰려있는데 좀 건물 구조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지금 보이는 게 거실이고요. 아, 맞아요. 제보자님 엄청 힘들었겠다.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각방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긴 해요. 바로 같이 좀 네, 칸까지 해줬으면 있습니다, 지금. 좋겠긴 하겠는데. 여기다가 지금 EMF를 꽂아놓는 이유는 여기가 남편분이 지금 지내는 곳이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여기서 가위를 눌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제보자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표현하시기를 집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운명. 친구들한테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집에 일찍 들어온다고 하고요. 지금 집에서 제일 아니요. 애정이 많이 가는 장소를 찍어달라고 하니까 정확히 여기를 찍었습니다. 정확히 이쪽을 찍었고 여기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제가 아까 전에 인터뷰 들어왔다가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소름이 많이 돋더라고요. 오. 그래서 여기 뭔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언가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 큰어머니가 안 좋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큰어머니가 아이한테 준 옷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집 안에 조끼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제보자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님이 제일 소름 돋는 공간이 이곳이라고 했고요. 여기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유품이 있을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이제 유품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유품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려고 하긴 했는데 3칸 정도. 지금 여기도 3칸 뜹니다.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기를 와, 하시죠. 뭔가 지금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게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처럼 진짜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쓸데없는 날 얘기는 놀래키려고 그러나. 어디 계신데 자꾸 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2시가 지나면 쩌적쩌적 소리 난다는 곳이 한 군데입니다. 바로 이 벽면인데요. 여기를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따님 있잖아요. 같이 누워서 자는데 여기가 되게 무섭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보였냐? 라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억을 못한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방은 저쪽이 포인트고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죠? 여기도 EMF는 한번 튕겨야지. 이 집은 왜 근데 다 틀 것 같지? 미세하게 3칸, 언제부터 3칸이 미세하게가 됐죠? 침대 쪽에서 3칸. 제보자님하고 따님이 자는 자리입니다. 아니, 보기 좋아요. 뱅지 보면.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세요? 유리가 거울이 있던 자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울이 조그만 거울이 빛이 됐는데 사실 이 거울이 빛이 돼 있어서 더 무섭긴 합니다. 이게 새벽 2시에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화장실 유리가 한 번에 깨진다는 거는 저는 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뭔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게, 유리가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계신 쪽에 소리 한번 내주시겠어요? 백진아, 이쪽에 주방 지금 쪽 소리가 체크 한 번만 해줄래? 어디입니다. 네. 주방 쪽 체크 한 번만 해줘. 지금 주방 쪽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시면서 남편이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진짜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받을까봐. 뭘. 칼로. 뭐 이런 생각을 여기에서 했답니다. 여기. 그리고 기도를 어디다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에 굉장히 시선이 많이 가는데 왠지 느낌이 이쪽에다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주방 쪽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 다른 집에 이 살림살이를 막 쳐다보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간 거예요, 뱅진 씨. 뭘 죄송해요. 계속 가십시오. 계속 가라고 하셔가지고, 반대말 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계속 갈게. 이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나가고 센서등이 켜졌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만 켜주겠니? 그리고 부적은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뱅진이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이 방이 제보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저는 형님이 말씀해주신 무당이 아이의 이 연관점에 대해서 인터뷰했을 때는 아래에 크게 관련 짓지 않았는데 이 방에서 이상현상이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거 꺼야겠다.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온 걸까요? 양밥을 맞은 걸까요?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지? 이 방에 들어오니까 소리 불러온 걸까요? 불러온 거 같아요. 닭살. 제가 지금 털 물어보고 싶은 게 잡았어요, 뭐냐면은 제보자님 남편분이 술을 아까 좋아하시는 전까지는 건지 네네. 아까 집에 제보자님이 안방에서 얘기하셨을 때 술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났어요. 그래서 여우가 본 영가가 술 먹고 혹시 나가서 객사한 양반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서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보자님 남편분이 원래 술을 많이 드시지 않으셨던 상황에서 갑자기 과음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제보자님하고 이런 싸움이 잦아지셨다면은 타고 들어온 게 맞습니다. 뭐야 이거? 건전지 교체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킨 겁니다. 여러분들 켰어요. 이거는 고장나 있는 거를 여기 계신 제보자님하고 남편분도 따님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가 난 겁니다. 지금은 소리 안 나요. 대신에 여기다가 고스트볼 하나 냅두겠습니다. 아, 저 장비가 울렸다는 거. 네. 방에 놓겠습니다. 고장난 게 울렸다고? 네. 나는 아까 전에 그 네. 말씀하셨을 때 고장났으니까 울리죠라고 하려고 왜 그랬는데 소리를 냅두냐고 소리가 안 나는 건데 둘 중에 하나 낫다. 얻어걸렸을 아예 때 소리가 안 냅두는 나요. 겁니다. 하나 여기, 하나 바닥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야. 일단 꺼지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제발 켜져라. 이건 거의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반짝거리는 것 같지? 네,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이상현상이 여기 있었는데, 네.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스트볼 아, 같은 거. 네네네. 이 만져볼게요. 나 그거 갖고 싶다. 뭐야 저거? 뭐야? 그거 제품명 뭔지 좀 찍어서 이게- 와주세요. 겁나 무섭겠네. 뭐 이렇게 기계? 이게 뭐냐면은, 야, 조용해. 이거 만져놓고 조용히 하네. 오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려져 있는데, 남편분께서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이 소리가 갑자기 났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거실로 들고 나가겠습니다. 너무 기괴하게 그니까요. 주무시다가. 저 저거 한 200개 사야겠어요. 나 때문에 너야. 그러는 거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아이고, 집어 던져. 아, 그만! 아유. 에이, 죄송합니다. 좀 멋있게 올리려고 했는데. 팽진 씨, 제가 그 살짝 간섭을 하면요. 네. 아버지가 주무시는 곳에 올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형님 아버지가 주무시는 곳이 여기입니다. 아, 소파 위가 아니었군요. 고스트볼을 하나 옆에 같이 놔둬보겠습니다. 아, 바닥에 주무시는군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고스트 튜브 키워드를 토대로 했을 때는 방 쪽에 있을 때는 니 앞에라고 했을 때 좀 거실 쪽에 좀 시선이 많이 왔고요. 따라오세요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저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EMF 측정기 반응과 장비로 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고볼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살짝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고스트 박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 서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고볼 반응을 못 보는데 일단 잘 잡아보겠습니다. 죽어. 미안해요. 죽어라는 지금 키워드가 나왔는데 한번 고스트 박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지한테 하는 말이겠죠? 네. 그죠? 아, 맞다.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뱅진아, 애기 방에다가 고스트볼 갖다 놓고서 네. 왜 거긴 안 봐? 아 여기 제가 형님 이거 좀 변명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반짝거리면 그 불빛 보고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예. 아, 오케이. 이상하네. 왜 변명처럼 들리지? 그러면 주방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쪽이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쪽에 지야. 관심 거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가요? 여기는 다른 쪽에 원하시나요? 아이만 원해? 그들은 누구입니까? 네. 일단 고스트 박스의 키워드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게 싫다는 대답이 나왔고 이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코스트볼 올리네. 눈이 고스트볼 올리자. 못 보잖아요, 쟤. 쟤는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저 때문에 켜진 겁니다. 이거. 웃어주지 마세요. 잠깐만. 지금 이거 아까 전부터 불빛 존나 났을 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한 번만 더 만져줄래? 어렵게 만진 고보를. 아니 형님 이거 지금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두 사람 불쌍한 아니야? 불쌍한이라고.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 새끼 곧 유튜브. 아. 불쌍한 그런데요. 두사. 여기서 좀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야, 우리라도 보기에 고볼 가리지 마. 옆으로 나와. 여기에 좀 이상현상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현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원래 저 거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벽 쪽으로 약간 좀 흰색깔 좀 안개라고 해야 되나 좀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잘못 봤나?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한 건데 이쪽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직답 쪽에서 이쪽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빛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 같은 게 살짝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지금 고볼 반응이 모진이. 우리가 전화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스트
아, 녹음기를 저기서 하고 와 저기. 아기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와. 아기방은 아기방이 있기 때문에 37번 넘어갑니다. 하셨습니다. 이 안에 계신 거 맞죠? 다시 한번 제 앞에서 검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아이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가족들을 전체를 원하시나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싫으신가요? 어디서 오셨죠? 1분 28초 녹음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안에 계신 거 맞죠? 네. 여기 있는 아이를 원하시나요? 오 모르는 거요? 아니면 가족들을 전체 다 원하시나요? 끝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장비 반응으로 봤을 때는 EMF 측정기가 제일 강하게 튀는 곳은 거실이고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곳에는 전부 다 EMF 측정이 떴고요. 고스트볼을 거실 한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아기 장난감방에 냅뒀을 때 아기 장난감방 쪽에서 반응이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박스를 했을 때 제가 온 거를 싫어한 것 같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게 좀 대화를 하기 싫어한다는 느낌? 지금 녹음기를 들으면서도 따님을 원하냐고 했을 때 녹음에서 나왔던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형님이나 대포 형이나 여우 선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집에 뭔가가 가족들인지 아니면 딸 아이인지 표적을 삼아서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 아이 부분에서도 연관이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가서 저희가 본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서 정밀 진단을 좀 해볼게요.